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오늘 많은 분들이 Federal Employment Benefits Set to Expire soon이라는 메시지를 받으셨어요. 이 내용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자영업으로 수당을 받으신 분들 혹은 또 실업수당 받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 POA로 받는 분들. 팬데믹의 영향으로 실업수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요청하는 것을 9월에 시행할 걸로 보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4일까지 대부분의 수당이 다 종료가 되고 페드에드만 9월 11일까지 지급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 자격 요건은 제가 어제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9월 4일 이후에도 실업 중이고 자격이 된다면 계속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POA로 받는 분들은 대부분 받으셨을 거예요. Federal Unemployment Benefits Set to Expire Soon이라고 되어 있죠. 연방정부 지원 수당은 9월 4일자로 대부분 종료가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 타입별로 PUA, PEUC 이거는 Extension Tier 2, Extension Tier 2 Augmentation을 포함한다고 그랬죠. 여기에는 PAC라고 표시됐는데 제가 기존에 계속 설명드렸던 프로그램 타입은 FPUC예요. 그래서 주 300불씩 추가로 받는 그 수당. 스케줄 C 넷인컴이 5,000불 이상 나는 분들 중에서 현재 UI, PEUC, 페드에드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들 100불씩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 이미 설명드려서 알겠죠? 페드에드는 9월 11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이전에 끝나는 사례들 제가 어제 자세하게 다뤘어요. 9월 4일로 끝나는 케이스들도 있고 9월 11일까지 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밸런스가 9월 11일 이후까지 충분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 타입들은 모두 종료가 되는 겁니다. 수당을 한 번 이상 받아보신 분들 중에서 2주 이상 펜딩되는 분들은 조건부 수당 지급 규정에 의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정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주 기다리면 계속 순차적으로 지급은 돼요. 조건부가 있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수당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경우에는 disqualification 그리고 overpayment 안내를 받으시면서 이미 받으셨던 수당에 대해서도 반납을 하라는 그런 안내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POA로 받고 계시는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가짜로 POA를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혹은 UI가 있는데도 또 POA를 받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당하게 수당을 청구받은 사례들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POA 신청할 이전부터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고 만약에 수당을 계속 받으셨다면 이에 대한 불이익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한 줄짜리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상으로는요. enough wag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enough wage는 스케줄 C 이런 인컴이 아니에요. 그리고 POA로 받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죠. W2 인컴을 말하는 거예요. 즉 18개월 내에 W2 인컴이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계속 실업 중이다 그러면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요, 다르게 해석을 하면은 수당을 받다가 중간에 일터로 돌아가셔서 몇 달 일하시다가 다시 실업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W2 인컴을 받으시면서 풀타임에서 팔타임으로 팬데믹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수당을 조금씩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 자격 요건에 맞는 것 같아요. 이 내용상으로는 18개월 내에 W2 인컴이 있는 분들이 파일 뉴클레임을 하면 현재 PUC든지 다른 프로그램으로 받고 계시는 그 수당이 있는다 하더라도 New UI가 적용돼서 UI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UI는 9월 4일 이후에도 베네핏 이어 혹은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이 말로 해석을 하면 New UI 자격이 되는 분들은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
새로운 위클리 베네핏 어마운트가 정해지면서 UI로 9월 4일 이후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다만 연방정부 추가지원금 300불은 9월 4일로 끝나는 거예요. 파일 뉴클레임을 했을 때 현재 받고 계시는 수당보다 25불 이상 내려가는 분들은 9월 4일 마지막 엔딩 위크를 9월 5일 날 서티파이 하신 후에 파일 뉴클레임을 하면 되고요. 지금이라도 중간에 풀타임 일을 해서 현재 받고 계시던 수당과 동일하거나 혹은 그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1년이 지났다 이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은 새로운 UI가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9월 4일까지 연방정부 지원금 300불 동일하게 받고요. 이후에는 위클리 베네핏 금액 즉 주 수당 금액을 더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도 한 번 더 업데이트는 될 건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POA로 수당을 받다가 중간에 IHSS 일을 하면서 W2 인컴이 발생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New UI 자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무조건 파일 뉴클레임 했다가는 괜히 이 케이스가 꼬이니까. 그래서 9월 4일 기점으로 제가 계속 팔로우업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커멘트로 문의 주세요. POA로 수당 받는 분들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됩니다. New Requirement가 coming soon, 즉 뭔가 서류 요청하는 게 곧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은 8월 말, 조금 늦어도 9월 달부터는 시행이 될 걸로 보여요. 자영업자분들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아서 POA 수당들을 받고 계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OA 클레임을 했다 그러면 작년 보통 3월부터 많이 시행을 하셨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팬데믹에 영향을 받았고 자영업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증빙 서류들을 요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은행 스테이머니라든지 혹은 페이스톱이라든지 인보이스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서류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팬데믹 이전에 어떤 일을 진행 중에 특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집 쇼잉을 하시다가 중간에 스탑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고객들한테 리스팅 보여드리고 그리고 쇼잉하기 위해서 어포인트먼트 잡았던 어떤 그런 행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활동들을 기록으로 잘 보관하셔서 프린터 해갖고 날짜별로 준비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융자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퍼를 했다가 중간에 스탑이 되는 경우 있으면 그 다큐멘트들도 차례로 잘 보관을 하셔야 돼요. 2020년도 1, 2, 3월달 사이에 단 100불이라도 자영업 소득이 있었으면 세금 보고 분명히 하셨죠. 그 세금 보고 자료도 같이 준비하셔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도록 서류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두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빙 서류는 현재 여러분들이 POA 수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은 작년 몇 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이상 POA 수당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요청에 응하셔야 돼요. 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 자격이 없다는 디스퀄리피케이션 안내를 받으실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버페이먼트 안내도 받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받았던 모든 수당을 연방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모두 반납해야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W2 인컴이 충분하지 않거나 혹은 일을 안 하시다가 처음 고용이 된 날짜가 있었는데 출근 전에 코로나 때문에 고용이 취소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그 고용주한테 그걸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을 미리 받아주세요. 나중에 받으려고 그러면 고용주들도 골치가 아프니까 서류 준비해 주는 거에 협조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고용 날짜가 정해졌었지만 잡이 캔슬됐다는 거, 시즈널리 일하시는 분들 항상 일을 해왔고 지금 방학 때 이 일이 캔슬됐다는 거, 이런 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되도록이면 고용주 사인이 있는 걸로 준비를 해두세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인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든요. 제가 상황을 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또 서류는 또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한번 조합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봐 드릴게요. POA로 받는 분들이 뭐 어떠한 이유로 자격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럴 경우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수당을 받아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는 EDD가 줄 거예요.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유들이 몇 가지 쭉 있었죠. 그 안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뒷부분 그 내용들은 맞는데 이전에 고용된 적이 없고 그냥 구직을 하던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수당을 신청했다 이런 분들 되게 불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실업수당을 청구할 시점에 그 청구하기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 일을 해왔다는 것을 증빙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걸 증빙하지 못하고 단지 아이가 학교를 안 가서 돌봐야 된다.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그거는 세컨 조건이고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팬데믹의 영향으로 여러분이 실업수당에 자격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아요.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부당하게 받은 수당을 회수를 하겠다. 근데 그게 몇 밀리언 달러요. 그 돈을 메디케어 쪽으로 서포트 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불합리하게 받은 수당들을 잡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부터 EDD에서 어떤 리퀘어먼 하는 서류들 요청이라든지 안내문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수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했다가는 아주 일이 케이스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례로 계속 이런 문제들을 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제 동영상 순서대로 보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코멘트로 컨펌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